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뉴저지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시는 물론 메릴랜드부터 커네디컷, 멀리는 매사추세츠까지 동북부 주민들이 금요일 오전 지진 공포를 겪었는데요. 다행히도 건물이나 지하철 파손, 서비스 중단 사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강진이 떠오르면서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흔들거림과 떨림을 느끼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전, 뉴저지, 뉴욕시를 중심으로 미국의 동북부에 지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뉴욕시에서 50마일 떨어진 뉴저지주 레바논에서도 진도 4.8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5일 오전 10시 23분이며 진앙지는 뉴저지주 레바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뉴저지주 한 커피숍에서는 몇 초 동안 건물이 흔들리며 놀란 손님과 종업원들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건물들이 수초 동안 흔들리고 실내에선 그릇들이 덜그덕거렸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건물이나 집 밖으로 뛰쳐나와 흔들리는 도로의 나무, 자동차 옆으로 피했습니다. 이번 뉴저지 지진으로 뉴저지, 뉴요커들은 물론 이웃주들인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커네티컷주에서도 흔들림과 떨림을 느껴 지진 공포를 체험했으며 멀리 떨어진 보스턴 등 매사추세츠에서도 5초간 흔들림을 느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건물이나 지하철 시스템에서 구조적으로 파손됐다는 신고는 없다고 밝혔으나 도로에선 응급 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한참 동안 반복돼 초비상 사태임을 보여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통화를 갖고 필요시 모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등은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여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일부 뉴요커들에게 지진 발생 시간보다 40분이나 늦은 11시 2분에나 지진 발생 경고 문자를 발송해 늑장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1995년부터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강화한 법률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 있는 100만 개의 빌딩들 중에서 대부분은 1995년 이전에 건축된 오래된 건물들로 강진에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세대의 다세대 주택들은 1930년대에 건축돼 강진에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희대의 우주쇼 개기일식을 즐기기 위해 많은 인파가 대도시나 작은 시골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모든 관련 기관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 도로, 교통 등 관련 부서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들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각종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일식에 대한 기대로 미 전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월요일 일식을 목격하기 위해 대도시나 작은 마을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관련 통제센터들은 일식을 즐기기는커녕 평소보다 더 바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관찰 가능하지만 전체 일식을 보기 위해선 특정 루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 작은 마을로 몰려들기 때문에 특히 병원들은 시력 손상 환자와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메인주에 걸쳐진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일부 병원과 관청들은 비상훈련을 통해 1년 이상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군중의 규모를 예측하는 겁니다. 특히 총기 사고가 많았던 만큼 그날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보건부도 17페이지 분량의 일식 대비 책자를 제공하고 헬리콥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세워놨으며 수십만 대의 차량 행렬로 수마일의 도로 교통이 정체되거나 그 안에 고립된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식 관찰 명당 스팟은 예약이 꽉 차 있으며 각종 축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승인된 태양 필터가 있는 안경으로만 일식을 관찰해야 하고 전용 안경을 쓰더라도 태양 광선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한 카메라나 망원 렌즈를 통해 일식을 보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일식 도중엔 비교적 어두워지는 도로 상황이나
주행 중 일식을 구경하려는 부주의한 운전자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미리 안전하게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검색창에서 2024 토탈 솔라 이클립스를 검색해보면 나사 홈페이지로 이동되는데 Where and When 항목을 클릭하면 집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보이고 자신의 집코드를 입력하면 가장 최적의 시간과 날씨 등 제반사항을 알려줍니다. 휴교하는 학교도 있지만 일식 루트에서 벗어나 있는 각 학교들도 주와 카운티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일식을 보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지만 아이들 모두에게 나사에서 중계하는 화면을 통해 아이들이 일식을 관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물가가 다시 흔들리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3번 단행하려던 계획에서 4분기 한 번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나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아예 올해에는 4분기에 한 번 인하하게 될 것으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 불안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단행 횟수도 현재까지의 3번에서 단 한 번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정책 조정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연준 멤버들이 따라 올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 데 이어 인하 횟수도 당초 3번에서 단 한 번으로 줄이게 될 것으로 공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행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물가 진정이 확실하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not right and maybe too soon to conclude that there's some significant disconnect there in terms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파월 연준 의장은 특히 나와 동료들은 물가 진정을 확신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연준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물가 진정이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나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4분기에 단 한 번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a slow decline of inflation through the course of the year. I think it'll be appropriate for us to start moving dow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fourth quarter. 연방준비제도는 3월 회의를 마치면서도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연준 멤버가 3번을 한 번으로 줄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 4분기의 FOMC 정례 회의는 11월 7일과 12월 18일에 열리는데 이 두 날짜 중에 단 한 번만 인하하게 될 것으로 보스틱 연방은행장은 내다본 겁니다. 연준 멤버들은 올 들어 미국의 물가가 1월보다 2월에 더 악화되는 등 다소 흔들리기 시작해 물가 진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3.2%로 올랐고 코어 CPI도 3.8%나 됐으며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2.5%, 코어 PCE는 2.8%로 연준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연준 멤버들은 물가가 다시 흔들리며 물가 진정이 불확실하므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이제는 인하 횟수를 3번에서 단 한 번으로 줄이려는 속내를 공개 표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 멤버들의 잇따른 언급에 5월 1일 금리 동결을 확실시한 데 이어 6월 12일 인하 시작 가능성도 하루 사이에 10포인트나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널뛰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3.8%로 내려가고 일자리를 30만 3천 개나 늘려 또다시 고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물가는 다소 불안하고 고용 열기가 지속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더 늦춰지고 올해 단행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고용이 3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를 보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물가를 다시 흔들리게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3.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3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또 한 번의 고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는 2월에 27만 5천 개 증가보다 더 확대되며 30만 대 증가를 되살린 겁니다. 미 근로자들의 시급, 즉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0.3% 올라 연간으로는 4.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는 3.2% 오른 바 있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 미국민 소비자들이 돈 쓸 여력이 더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이 제자리한 반면에 건설업에서 3만 9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강세를 선도해온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7만 2천 명 증원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4만 9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소매 업종에서 1만 8천 명, 소셜 지원에서 9천 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증원했는데 연방 9천 명, 주정부 1만 3천 명, 로컬 정부 4만 9천 명을 합해 모두 7만 1천 명이나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고 임금이 물가 인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 소비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반면에 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고 그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늦춰지고 단행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 멤버들 중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이 올해에는 4분기에 단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닐 카시카리 미네어폴리스 연방은행장은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어폴리스 연방은행장은 우리가 강력한 고용과 강한 소비 지출로 강한 GDP 경제 성장을 본다면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면서 물가가 다시 흔들릴 것이므로 올해에는 금리를 단 한 번도 인하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3월의 CPI 소비자 물가가 2월의 3.2%에서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3.5%로 다시 올라간다면 이들 연준 매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올해 한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현재까지 3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든지 아예 한 번도 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이 거의 매일 사야 하는 빵과 시리얼, 쇠고기와 계란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팬데믹 5년 동안 최소 30%, 많게는 80%나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19년에 $100로 사던 생필품들은 현재는 $137를 내거나 10가지 품목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아직도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서 주거비와 함께 생활 필수품 물가인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어 물가 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각 가정에서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2024년 현재를 비교한 결과 5년 만에 최소 30%대 또는 50%대 많게는 80%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생필품들을 5년 전에는 $100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136 89센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쓸 돈이 부족할 경우 주요 생필품에서 5년 전에 비해 10가지는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비교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쓰는 빵은 2019년에는 $2 45센트였으나 지금은 $3 29센트로 34% 올랐습니다. 시리얼은 $3 36센트에서 5년 만에 $4 50센트로 37% 인상됐습니다. 냉동 피자는 $3 71센트에서 $5 15센트로 37% 올라 있습니다. 설탕은 $2 46센트에서 $3 75센트로 53%나 급등해 있습니다. 커피는 $7 57센트에서 $9 87센트로 뛰었습니다. 쇠고기는 현재 $7 23센트로 5년 전에 비해 51% 올라 있습니다. 계란은 2019년 $2 36센트였으나 지금은 $3 84센트로 63%나 급등해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는 1달러 95센트였다가 지금은 3달러 51센트로 80%나 뛰어올랐습니다. 단위당 가격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식구수에 따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최소 30% 또는 50% 많게는 80%나 급등해 있어 장바구니 무게가 줄어들거나 장바구니 물가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그로서리 식품점의 가격 인상률을 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월에는 1.2% 오르는 데 그쳤으나 팬데믹 기간 중인 2022년 8월에는 13.5%로 폭등했고 지난해 2월에도 10.2%나 올랐던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그러던 그로서리 식품 가격이 올 들어 2월에는 팬데믹 이전과 같은 연간 1% 상승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생필품들의 개별 상품 가격은 상승은 빠르고 하락은 느리게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고통이 아직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어서 응급 헬기나 소형 비행기를 탔다가 10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폭탄을 맞고 있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의료진의 권고로 응급 헬기나 소형 비행기를 이용했지만 보험사들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는 이유를 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무리한 사유로 보험 커버를 거부하고 있어 상당수 환자들이 의료 재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될 때 구급차를 주로 이용하지만 거주지와 먼 곳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후송될 때에는 응급헬기나 응급 소형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헬기를 탔다가 다행히도 치료를 잘 받아 숨을 건진 후에는 10만 달러 안팎의 의료비 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도록 노 서프라이즈 액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연방법의 맹점을 활용해 건강보험사들이 응급헬기나 응급비행기 비용에 대한 보험 커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살리나스라는 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는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바람에 구급자동차를 불러 집 근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주지 병원의 응급치료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기자 의료진은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어린 환자에게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병상이 있고 유명 심장 전문의가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환자 부모와 의료진 간 합의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해 자동차로 2시간이 걸리는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까지 응급비행기로 가기로 결정하고 어린 환자와 부모, 구급대원들이 함께 타고 81마일을 날아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전국 50개 주에서 498대의 헬기와 소형 비행기로 응급비행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메디칼 리스폰스사의 소형 비행기를 불러 이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의는 이 어린 환자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치료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숨을 돌린 이 어린 환자의 부모는 석 달쯤 지나 날벼락을 맞는 충격을 당했습니다. 응급비행기 사용료로 97,600달러를 내야 한다는 청구서였습니다. 환자의 아버지 회사에서 가입한 직장의료보험사는 응급비행기가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 있어 보험 커버를 할 수 없는 데다가 구급자동차 대신 구급비행기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에 2번이나 재고를 요청했으나 한 푼도 커버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료비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 액트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보험 커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확인과 의료진의 권고대로 응급자동차 대신 응급비행기를 이용했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횡포라고 개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독과점해온 1위 테슬라가 갈수록 주춤하는 사이 2위로 올라선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전체 전기차 판매에선 아직 테슬라의 65만 5천 대에 비해 현대기아차는 10만 대에 약간 못 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테슬라 판매가 1분기에 8.5%나 급감한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독과점해온 1위 테슬라를 위협할 2위로 현대기아 전기차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9만 4,340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특히 2022년에 5만 8,028대의 판매량보다 무려 62.6%나 급등한 것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위는 테슬라로 2023년 한 해 65만 5천 대를 판매해 전년에 52만 2,500대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판매 대수에서 아직 6대 1의 비율이지만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위협할 넘버 2로 현대기아차가 꼽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의 3위는 GM으로 7만 5,900대였고 4위는 포드 전기차로 7만 2,600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반면 테슬라의 부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 1분기 43만 3,400대를 생산해 38만 6,800대를 인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1분기에 비해 생산은 1.7%, 판매는 무려 8.5%나 감소한 것으로 뒷걸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1분기에 8.5%나 급락한 것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래 처음이라고 CNBC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현대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아이오닉5는 6,800여 대, 아이오닉6는 3,650대를 팔아 전년보다 18% 더 늘어났고 특히 3월에는 2배 내지 8배나 급증했습니다. 기아 전기차는 EV6가 1분기에 4,060대를 팔아 20% 늘어난 데다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단숨에 4,000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 전기차의 3월 판매 증가율은 EV6는 55%, EV9은 151%를 기록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쾌속 질주하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와 동급 모델을 비교할 때 3만 달러 내지 3만 달러에서 살 수 있고 신차인 기아 전기차 SUV도 5만 5천 달러로 합리적이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서 생산한 현대기아 전기차들이 곧 조지아 공장 등 미국 내에서 조립하게 되고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배터리까지 탑재하게 되면 2025년 초부터는 7,500달러씩의 세제 혜택까지 받게 돼 경쟁력을 더 높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로 독과점해온 테슬라는 세계 무대에선 1위 자리를 중국의 BYD에게 넘겨준 데 이어 미국 시장에선 현대기아 전기차 등에 맹추격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대결에 돌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낙태 보호를 핵심 무기로 꺼내든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악의 국경 위기를 최우선 해결하겠다는 구호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7대 경합지들에서 선거 광고를 집중으로 내보내는 동시에 방문 유세를 펼치는 지상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선 재대결에 돌입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낙태와 국경 문제를 최대 무기로 삼아 상대를 공략하고 표심을 잡으려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판결로 재점화된 여성 낙태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끌어오르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본부는 여성 낙태권 보호를 복원하겠다는 새로운 선거 광고를 3천만 달러를 들여 주요 경합지들에 집중 내보내고 있습니다. Running to make Roe v. Wade the law of the land again, so women have a federal guarantee to the right to choose. Donald Trump doesn't trust women.
I do.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들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절실한 여성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재선되면 연방 대법원이 50년 만에 파기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의 여성 낙태권 연방 보호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측은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6주 낙태금지법을 5월에 발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에 여성 선택권을 주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11월 선거에 붙일 수 있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플로리다 공략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변해온 플로리다를 다시 공략하는 동시에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인 라이벌과 대비시키면서 전 지역의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는 헬스케어 비용 낮추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4월 5일에는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 현장을 방문하고 4월 8일에는 재선을 위해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위스콘신을 찾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빼앗고 빼앗김을 반복해온 격전지 미시건과 위스콘신을 방문해 유세를 벌이면서 라이벌의 최대 취약점인 국경위기와 불법 이민 문제로 승부를 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hy would they want open borders? They either hate the country or they're stupid.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바이든 취임 후 남부 국경을 열어놔 2년 연속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불법 입국해 나라를 망쳐놨다면서 국경 문제부터 해결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심지어 이민자들이 도구로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반이민 구호로 주류사회 보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국경부터 걸어 잠그고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씩 추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항소재판부가 절반 이하로 줄여준 1억 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보험회사 보증으로 해결한 반면 우회 상장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장부상으로 40억 달러나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주 희비가 엇갈리고 화가 복으로 바뀌는 세용지마 또는 전화 위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을 시작하면서도 희비가 엇갈린 사태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항소재판부가 절반 이하로 줄여준 1억 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공탁금 보험회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하면 벌금을 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납부하겠다고 보증한 것입니다. 거래 내역은 비공개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 7,500만 달러나 보증받으면서 상당에게 보험료를 물고 현금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욕주 1심 판사로부터 자산을 부풀려 융자나 보험에 활용했다는 민사상 사기 혐의로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부과받아 3월 25일까지 5억 달러의 공탁금을 보증받지 못하면 자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내몰린 바 있습니다. 뉴욕주 항소재판부가 시한 일에 극적으로 공탁금 규모를 1억 7,500만 달러로 줄여주고 열흘 안에 납부하도록 조치해줘 보험회사로부터 공탁금을 보증받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항소재판부가 심리하는 수개월 동안 뉴욕주 법무부로부터 은행 또는 주식거래 계좌를 동결당하고 트럼프타워 등 상징적인 오피스 빌딩과 골프장들을 압류당하는 치욕만은 장기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 7,500만 달러나 되는 공탁금 문제를 해결한 4월의 첫날 뉴욕 증시에서 자신이 대주주인 DJT의 나스닥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장부상으로 40억 달러나 증발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나스닥에 우회 상장돼 26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DJT 주가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공개되자 주가 또한 폭락했습니다. 첫 거래 시 DJT는 주당 79달러 38센트였으나 일주일 만에 4월 1일에는 48달러 66센트로 내려앉았습니다. 4월의 첫날 하루에만 13달러 30센트, 21%나 급락한 것이고 거래 일주일 사이에는 39%나 폭락한 것입니다. 이로써 DJT 주식의 총 가치는 일주일 사이에 장부상으로 40억 달러나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DJT 주식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여서 장부상으로는 63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일주일 만에 25억 달러나 증발한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6개월 안에는 주식을 매각할 수 없어 이번 손실은 실제가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전화 위복이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